여러분 안녕하세요. 황당한 원더스TV입니다. 오늘도 몸편 맘 편한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오늘도 또 좋은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백신 맞으시면 꼭 신고해야 될 증상이 있습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우선 열이 나는 경우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데 39도 이상 체크가 되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맞은 부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도 신고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주사 맞은 부위에 3일 이상 통증이 있는 경우 신고하셔야 되고요. 또는 이제 통증이 있는데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픈 경우에는 꼭 보건소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사 맞은 부위가 붓거나 아니면은 빨갛게 되고 그 범위가 10cm 이상이 되면은 꼭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사 맞은 부위에 고름이 있거나 눌렸을 때 뭔가 안에 물 같은 게 차있는 것 같으시면은 그것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질이 나는 경우도 이제 신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루에 3회 이상 구역질이 있거나 구토를 하게 되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이신데 신고를 안 하시는 증상이 있어요. 두통, 관절통, 근육통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증상, 특히 관절통에 같은 경우는 이제 몸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요. 두통이나 관절통, 근육통 있으시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몸에 빨갛게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뭔가 이렇게 울룩불룩 튀어나오게 이런 두드러기가 생기거나 또는 이제 피부가 엄청 가렵거나, 그러니까 주사 맞은 부위 말고 전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신이 가렵거나 아니면 얼굴이나 입술이 붓는 경우도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신고하시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데요. 신고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 뭐 네이버에다가 예방접종 도움이라고 치세요. 그러면 이제 그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예방접종 도우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럼 예방접종 도우미 딱 들어가시면은 위에 파란색으로 길쭉한 바가 있고 거기에 이제 메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가 있는데 맨 오른쪽에 가시면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파란색 창이,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테두리가 돼 있는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이상 반응이라고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상 반응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그 클릭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 그거를 이제 클릭을 하셨죠. 그러면 이제 두 개 창이 뜨는데 가운데쯤에 이상 반응과 대처법 확인하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뜬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신고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증상이 여기 나오는 다 증상들이에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두통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통을 클릭하고 다음을 눌렸습니다. 그러면은 건강상태 확인 결과에서 보건소 신고가 필요한 주 이상 반응이 총 한 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신고하시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파란색 박스에 이상 반응 신고하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뭐 정보에 대한 동의를 한 다음에 성함이랑 연락처, 그 다음에 주소 넣으시고 예방접종 받으신 분 요렇게 기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렇게 신고를 해주시면은 이제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신고를 하게 되실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야지 이제 뭐 나중에 뭐 보상이나 이런 거 받을 때도 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게 이제 기본 자료로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예방접종 맞을 때 부작용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이유가 우리나라 부작용 통계가 너무 이상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찾아본 거 이제 5월 1일까지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이제 이상 반응 그거 보고한 자료를 봤는데 그러니까 요 4월 25일부터 5월 1일 동안 전체 접종자의 0.2%가 이상 반응을 신고했다 그래요. 그러면은 0.2%면은 뭐 굉장히 이상 반응이 적은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이상 반응만 그 신고가 된 게 아니고 모든 이상 반응 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근육통이라든가 두통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증상들로 한 거예요. 근데 이 부작용이 이상 반응이 얼마나 적은 거냐면은 이제 화이자랑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연구를 한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 부작용이 너무 적어요. 어느 정도로 적냐면은 일단 화이자
화이자로 예를 들게요. 화이자는 이제 연구, 이제 저희 나라에서 승인할 때 이제 썼던 연구 거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부작용에 대한 비율이 나왔는데, 두통은 55.1%, 근육통은 38.3%, 오한 막 추운 거는 31.9%, 관절통은 23.6%, 열은 14.2%였어요. 그리고 이제 16세에서 55세까지는 이런 이상 반응이 있었던 경우가 82.8%고 56세 이상은 70.6%예요. 우리나라 0.2%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큰 거죠. 우리나라 국민이 너무 건강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기에는 너무 차이가 커요. 거기다가 이제 우리나라 아까 그 0.2%라는 이상 반응은 일반적인 거, 뭐 두통이라든가 이런 이상 반응 신고해야 될 거를 이게 추린 건데, 화이자에서는 정말 중대한 이상 반응, 그러니까 굉장히 위급한 이상 반응, 그게 0.6%였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부작용이 더 작은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좀 통계가 좀 이상하고,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는 이제 좀 이상 사례를 좀 더 범위를 좀 넓혀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신고 안 해도 된 건데 신고한 거 좀 포함한 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상 사례가 87%예요. 그리고 정말 중대한 이상 사례, 그러니까 위급한 이상 사례 부작용은 0.7%고, 이거랑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0.2%의 부작용은 너무 작은 거죠. 거기다가 경증, 그러니까 심하지 않은 부작용까지 다 합한 건데요. 그래서 이런 통계를 보면서 안전하다고 하면은 이거를 좀 믿고 정말 안전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그 통계 자료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연구 같은 경우는 연구자에 대해서 다들 이제 이상 사례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조사가 되지만, 이게 지금 현재 맡고 있는 거는 저희가 신고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작용이 없다고 해버리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예방접종 맞으면서 맞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통해서 예방접종 맞은 분들 어땠냐면은 대부분이 다 증상이 있었어요. 특히 두통, 관절통, 근육통은 거의 없으신 분이 없었어요. 근데 통계가 0.2%라는 거는 아무래도 신고가 적게 돼서 그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부작용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린 거 굉장히 쉽잖아요. 그러니까 꼭 신고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통계에 반영이 돼서 질병관리청이나 국가에서도 부작용이 어느 정도구나 알 수 있을 거거든요. 0.2%라 그러는데 여러분 맞아보시면 알겠고, 또 주변에 맞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대부분이 다 관절통이나 몸살은 기본적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통계로 해서 안전하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믿음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좀 귀찮으시더라도, 그리고 뭐 나중에 뭐 보상이 없더라도 이렇게 좀 신고를 해서 어떤 상황인지 좀 이렇게 확인이 되고 통계가 좀 정확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 부작용 없는 게 가장 좋겠죠. 저는 이제 여러분이 부작용 없으시길 좀 가장 기원을 하고요. 근데 혹시나 있으시면은 꼭 대처도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좀 여유 있으실 때 꼭 신고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몸편 만편한 하루 되시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